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GM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 적용으로 상품 경쟁력을 더하고 있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 블레이저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국내 서비스 때는 GM 온스타는 한마디로 자동차 사용을 보다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커넥티비티 서비스인데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560만 명이 넘는 유료 회원을 보유할 만큼 GM을 대표하는 검증된 커넥티비티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스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용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차량의 원격 제어부터 차량 상태 정보, 차량 진단 기능 등 보다 확장된 디지털 경험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홈 화면에서 시동 버튼을 누르면 원격으로 시동을 켜고 끌 수 있고 차량 도어의 잠금 및 잠금 해제, 경적, 비상등 등을 앱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차량 마일리지 정보, 타이어 공기압, 유량, 엔진 오일 수명, 연비 등 다양한 항목의 세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환, 점검 및 수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림이 이루어지고 전국 350여 개 GM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간편한 예약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엔진, 변속기, 에어백, 온스타 서비스, 배출가스 시스템 등 차량의 주요 품목 상태도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 앱으로 상시 진단 가능한 만큼 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만나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 블레이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비슷한 듯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이들 차량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탄생한 이를테면 이란선 쌍둥이 같은 모델인데요.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차명처럼 CUV의 매력을 전달한다면 트레일 블레이저는 전통 SUV를 표방하며 오프로드에서도 발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트레일 블레이저의 경우 도심은 물론 오프로드까지 누빌 수 있도록 스위처블 AWD 시스템을 갖춘 덕분에 버튼 하나로 전륜 구동 모드 및 AW 모드 상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매력입니다. 이를 통해 오프로드나 폭우, 폭설 등 악조건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고강성 경량 차체와 제트링크 서스펜션 조합은 험난한 오프로드 코스에서도 기대 이상의 뛰어난 주행 성능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GM의 최신 2터보 엔진을 통해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24.1kgm를 발휘하고 4륜구동 모델의 경우 9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돼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러운 변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전륜구동 모델의 경우는 효율성이 강조된 무단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이 밖에도 소형 SUV이지만 전장 4425mm, 최대 종고 1660mm, 전폭 1810mm의 준중형급 차체를 보유해 실내 공간 역시 경쟁 모델 대비 넉넉한 부분도 매력입니다. 이로 인해 캠핑, 차박, 낚시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도심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CUV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스포츠 쿠페를 연상시키는 낮고 넓은 차체와 굴곡진 라인을 지닌 동시에 해치백 스타일을 통해 SUV의 공간 활용성까지 제공해 다방면에서 매력을 전달하는데요. 전장 4540mm, 전폭 1825mm, 전고 1560mm, 차체 크기는 SUV보다 낮고 슬릭한 실루엣을 만들며 어느 각도에서도 스포티하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파워트레인은 1.2L 2터보 엔진 탑재로 최고 출력 139마력, 최대 토크 22.4kgm의 동력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공차 중량의 경우 1300kg으로 경량화되어 경쾌한 주행 질감을 자랑합니다. 또 고광성 경량 차체로 인해 도심 주행에서부터 고속 주행까지 전 영역에서 경쾌한 발진 성능을 느낄 수 있으며 구비진 국도에서도 날렵한 핸들링과 차체 고동으로 의외의 운전 재미를 전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쉐보레를 이끄는 쌍두마차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 블레이저를 직접 시승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일 블레이저를 이용해서 일단 오프로드 코스를 진입을 해볼 텐데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륜 구동으로 구동이 되고 기어 노브 앞쪽에 AWD 버튼을 누를 경우 이제 4륜 구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런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AWD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코스를 진입하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레일 블레이저의 오프로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판 하단에 AWD 시스템이 활성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요급에서 구동 시스템을 자유롭게 운전자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스티어링 휠 반응이
오프로드 코스에서도 전혀 부담이 없을 만큼의 아주 기민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해당 엔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사가 높은 오르막길에서도 전혀 부담을 느낄 수 없을 만큼의 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프로드 코스에서도 확실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네요. 온로드에서는 물론이고 이런 오프로드 코스에서도 트레일블레이저가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트레일블레이저를 타고 이런 코스에 들어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의외로 어필과 다운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감을 느낄 수 있네요. 지금 노면이 굉장히 이 크고 작은 돌들이 있어서 불규칙하고 이 길이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이런 길에서는 그야말로 트레일블레이저의 오프로드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휠 스핀이 나고 그런 모습도 전혀 만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으로 달려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좌우폭이 꽤 좁은 오프로드 코스에서도 트레일블레이저가 굉장히 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선 트레일블레이저의 오프로드 주행에 이어 이번에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고 국도를 좀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디자인은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거의 비슷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했지만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조금 더 도시의 세련됨을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거의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조금 더 도심 주행에 적합하도록 세팅이 된 모습을 이런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아주 현격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번갈아 시승하신다면 이런 차이를 조금 더 극명하게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거친 면이 있다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굉장히 이런 국도나 도심 주행에 적합하도록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세팅이 서로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주행 보조 시스템도 활성화해서 달릴 수 있고요. 앞차와의 간격이나 좌우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적절하게 잘 활성화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행 컨셉이 이런 국도를 달릴 때도 효율성에 맞춰져 있는 부분을 전달받을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대한 무게감이나 서스펜션 세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한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속과 감속 페달에 대한 감도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세팅이고요. 차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가볍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쉐보레 특유의 기본에 충실한 달리기 성능을 나타내는 부분을 만날 수 있고요. 시트의 착자감이나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 변속기 세팅 등이 잘 맞물려서 굉장히 편안한 주행 질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성 면에선 이번 온스타 적용을 통해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조금 더 매력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향후에는 이 온스타 시스템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더 추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해당 모델들이 조금 더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 매력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쉐보레의 일란성 쌍둥이 같은 서로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컨셉을 지닌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